오늘 제99주년 3.1절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좀 평가해 보고요. 어제로 끝난 2월 임시국회 이야기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특히 오늘 기념사는 이제 3.1절답게 일본과 관련된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예. 특히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좀 도발적으로 이거 좀 그런 입장을 갖는 일본을 향해서 예. 좀 명확한 우리 입장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그 기본 자세 아래서 독도와 위안부에 대한 일본 태도를 비판했는데 일본은 또 당장 반발했거든요. 일본의 반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직도 제대로 과거사를 반성하고 오지 않다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생각하고, 일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45년 8월 10일 이전에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45년 8월 15일 패전 이전에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기념사에서 강하게 말한 건 좋은데 실제로 우리 정부가 지난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이른바 위안부 합의 이걸로 해결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후속 조치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억에는 우리 예산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예산 편성도 지금 안 돼 있고 화해치유재단도 아직 버젓이 그냥 존속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정부의 방침대로 좀 바로 이행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요. 예. 이제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사실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예. 는 아마도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당장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는 협상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예. 지금 정부의 태도로서는 재협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고요. 네.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본과의 잘못된 위안부 협약의 문제점도 뭔가면은 현재 일본 정부가 그걸 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는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또 강력한 입장을 천명하면서 새로운 어떤 합의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현재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합의에 도달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차라리 그냥 두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로 남겨두는 게 낫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과정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후속 조치는 곧 잘 될 거라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당장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엔 그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협의도 시작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건 가져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돌려주겠다는 것이고 저는 일단 그 입장은 올바르다고 보고요. 예. 다만 돌려줌에 있어서 일본이 그러면 어디로 송금해라거나 어떻게 받겠다거나 일본이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억엔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는 상황을 갖다가 일단은 동결시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갖지 않겠으며 돌려주겠다라는 입장은 이미 천명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돌려보낼 어떤 방도를 찾아야죠. 네. 근데 지금 화해치유재단 사무실 직원들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이미 10억원에서 계속 지금 나가고 있답니다. 당장 그거부터 중단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거는 당장에 중단해야 되고, 그것은 이제 그 비용을 임시로도 다른 곳에서 염초로 해야지 그 지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기념사에서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봐야 한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하면서 100년이라는 말을 5번이나 지금 사용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기본 현 정부의 입장이 상해 임시정부의 어떤 법통으로 모든 걸 계산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네네. 또 하나 그것이 또 자주 반복된 것은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내년이 100주년이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 100주년의 의미를 좀 강조하면서 많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노회찬 대표께서도 우리 건국의 뿌리를 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잡는 것이 너무도 지당하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거는 뭐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반론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일각에서 여전히 그 뭐 48년 8월 15일 그걸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주장은 사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어떤 역할을 미화하고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 그날 출범했던 이승만 초대정부 예. 를 이끌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에게 쫓겨난 대통령으로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역사를 갖다 이제 복원시키겠다는 그런 대단히 좀 전략적이고, 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우리 역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어떤 개념을 무너뜨리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예, 예. 자, 정치권 얘기로 좀 돌아와서 어제로 이제 2월 임시국회 끝났는데 이미 그 법정 시한도 한참 지난 이 다가올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이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정말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합의 처리를 갖다가 약속했던 자유한국당이 그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법안이 처리된 뒤에 하기로 했던 긴급 현안 질의까지도 앞당겨서 하면서 그 법안 처리를 갖다가 이제 서로 뭐 공개리에 서로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그걸 끝내 이제 그 간사들끼리 가합의해놓고 또다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또 그것이 파행으로 끝나는 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3월 5일 날 이제 그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갖고 처리한다는데 이 여야가 합의한 안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이견은 없으세요? 예, 그 안에 대해서 왜 이견이 없겠습니까? 예, 사실 그 합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네. 근본적인 문제들, 네. 지방 이 선거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광역 선거에 도입하는 문제와 기초 선거에서 2인 선거구가 결국에 큰 두 당이 하나씩 나눠 먹는 그런 선거 결과가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당제의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이제 중대선거구의 강점을 이렇게 더 반영하는. 예. 3 내지 5인 선거구로 개편하는 문제는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채. 예. 정수 조정으로만 이제 귀착됐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는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셨습니다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나 그 3 내지 5인 선거구가 안 된 거는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은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방선거 제도라는 이유로다가 지방에서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유로 사실 제대로 된 명분 없이 네. 그 논의조차도 사실은 거부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전국을 이끄는 여당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건 그렇고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이랑 공동교섭단체 하자 그러면 하실 겁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뭐 여러 부차례 입장을 밝혔는데. 예. 아직 뭐 여러 얘기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공식적으로 제한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안의 어떤 좀 민감성이라거나 중요성 때문에. 예. 공식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을 전제로 해서 예.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의도 아니라고 보고요. 알겠어요. 예. 네. 제안이 오면은 정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제99주년 3.1절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좀 평가해 보고요. 어제로 끝난 2월 임시국회 이야기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특히 오늘 기념사는 이제 3.1절답게 일본과 관련된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예. 특히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좀 도발적으로 이거 좀 그런 입장을 갖는 일본을 향해서 예. 좀 명확한 우리 입장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그 기본 자세 아래서 독도와 위안부에 대한 일본 태도를 비판했는데 일본은 또 당장 반발했거든요. 일본의 반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직도 제대로 과거사를 반성하고 오지 않다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생각하고, 일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45년 8월 10일 이전에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45년 8월 15일 패전 이전에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기념사에서 강하게 말한 건 좋은데 실제로 우리 정부가 지난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이른바 위안부 합의 이걸로 해결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후속 조치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억에는 우리 예산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예산 편성도 지금 안 돼 있고 화해치유재단도 아직 버젓이 그냥 존속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정부의 방침대로 좀 바로 이행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요. 예. 이제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사실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예. 는 아마도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당장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는 협상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예. 지금 정부의 태도로서는 재협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고요. 네.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본과의 잘못된 위안부 협약의 문제점도 뭔가면은 현재 일본 정부가 그걸 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는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또 강력한 입장을 천명하면서 새로운 어떤 합의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현재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합의에 도달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차라리 그냥 두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로 남겨두는 게 낫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과정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후속 조치는 곧 잘 될 거라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당장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엔 그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협의도 시작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건 가져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돌려주겠다는 것이고 저는 일단 그 입장은 올바르다고 보고요. 네. 다만 돌려줌에 있어서 일본이 그러면 어디로 송금해라거나 어떻게 받겠다거나 일본이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억엔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는 상황을 갖다가 일단은 동결시키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갖지 않겠으며 돌려주겠다라는 입장은 이미 천명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돌려보낼 어떤 방도를 찾아야죠. 네. 근데 지금 화해치유재단 사무실 직원들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이미 10억원에서 계속 지금 나가고 있답니다. 당장 그거부터 중단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거는 당장에 중단해야 되고, 그것은 이제 그 비용을 임시로도 다른 곳에서 염초로 해야지 그 지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기념사에서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100년이라는 말을 5번이나 지금 사용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기본 현 정부의 입장이 상해 임시정부의 어떤 법통으로 모든 걸 계산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네네. 또 하나 그것이 또 자주 반복된 것은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내년이 100주년이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뜻에서 100주년의 의미를 좀 강조하면서 많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노회찬 대표께서도 우리 건국의 뿌리를 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잡는 것이 너무도 지당하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거는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반론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일각에서 여전히 그 뭐 48년 8월 15일 그걸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주장은 사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어떤 역할을 미화하고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 그날 출범했던 이승만 초대정부 예. 를 이끌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에게 쫓겨난 대통령으로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역사를 갖다 이제 복원시키겠다는 그런 대단히 좀 정략적이고, 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우리 역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어떤 개념을 무너뜨리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예, 예. 자, 정치권 얘기로 좀 돌아와서 어제로 이제 2월 임시국회 끝났는데 이미 그 법정 시한도 한참 지난 이 다가올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이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정말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합의 처리를 갖다가 약속했던 자유한국당이 그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법안이 처리된 뒤에 하기로 했던 긴급 현안 질의까지도 앞당겨서 하면서 그 법안 처리를 갖다가 이제 서로 뭐 공개리에 서로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그걸 끝내 이제 그 간사들끼리 가합의해놓고 또다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또 그것이 파행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3월 5일 날 이제 그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갖고 처리한다는데 이 여야가 합의한 안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이견은 없으세요? 예, 그 안에는 왜 이견이 없겠습니까? 예, 사실 그 합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네. 근본적인 문제들, 네. 지방 이 선거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광역 선거에 도입하는 문제와 기초 선거에서 2인 선거구가 결국에 큰 두 당이 하나씩 나눠 먹는 그런 선거 결과가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당제의 현실을 반영해 가지고 이제 중대선거구의 강점을 이렇게 더 반영하는 3 내지 5인 선거구로 개편하는 문제는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채 정수 조정으로만 이제 귀착됐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는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셨습니다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나 그 3 내지 5인 선거구가 안 된 거는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은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방선거 제도라는 이유로다가 지방에서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유로 사실 제대로 된 명분 없이 이 논의조차도 사실은 거부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전국을 이끄는 여당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건 그렇고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이랑 공동교섭단체 하자 그러면 하실 겁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뭐 여러 부차례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뭐 여러 얘기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제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안의 어떤 좀 민감성이라거나 중요성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의도 아니라고 보고요. 알겠어요. 제안이 오면은 정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영상 최초로 공개돼서 아주 충격을 주었죠. 이 영상을 발굴해서 공개한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강성현 교수 연결합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언제 어디서 누가 촬영한 거죠? 이 영상은 1944년에 그 9월 15일 미군 164 통신 사진중대 사진병이었던 볼드윈이 촬영했습니다. 네. 그 등층의 전투라는 제목의 롤 안에 있던 영상이고요. 네. 저희가 공개한 건 19초짜리 영상입니다. 예. 그 영상에 담긴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였죠? 이 영상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그 두 번째 프레임이 7초 분량인데 그 보시면 성 안의 벽 코너에 어지럽게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벽에 총탄 자국으로 보아서 총살된 것으로 보이고요. 시신 근처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있고 그리고 시신의 옷들이 이렇게 불에 타서 말아 올려진 것으로 보아서 불이 났던 것 같고요.
그 앞뒤 프레임을 보면 각각 6초 분량인데요. 네. 중국군 시체 매장주 병사가 여자 시체들 사이로 오가면서 예. 양말을 벗기고 시체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 군들이 조선인 위안부들을 학살하고 심지어 불까지 지른 그런 겁니까? 그 총살을 한 것은 맞고요. 예. 불을 지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장이었고 불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시신이 불에 일부는 훼손이 돼서 이렇게 옷도 불타 있는 모습들이 성 안에서 있었던 것이죠. 일본 군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총살을 했을까요? 그게 참 전투가 이렇게 치열한 일부 전장들이 있었어요. 예. 당연히 일본군과 함께 있는 위안부들 그리고 민간인들이 있었고 그 일본군은 공생공사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고 함께 죽을 것을 강요했고요.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옥세였고요. 네. 저는 이것은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이른바 천황폐하를 위해서 그 옥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전멸에 예견되는 상황에서 전시의 성적 위안의 도구로 동원된 이제 여성들을 죽음으로 동원한 문제이고 이건 전쟁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생공사.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패퇴해서 다 죽게 되니까 위안부들도 같이 죽어야 된다. 네, 심지어는 그 부상당한 일본군 병사들도 사살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그 위안부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민간인들도 결국 죽음으로 동원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미군이 그런 걸 촬영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들을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미군이. 미군이 일본군 위안부라는 존재를 깨닫기 시작한 거는 그러니까 마주대하기 시작했던 건 41년 12월부터 관련한 기록들을 남기고요. 본격적으로 위안부 제도를 이해하기 시작했던 건 8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장 그러니까 지금 송산과 등충이라는 곳에서 위안부를 이제 마주대했는데 일부는 처음에 위안부임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여성이라고 적군의 여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있는 분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냥 적군의 여성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조선인 여성임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그 군에 동원된 조선인 위안부라는 걸 알고 그걸 문서로도 다 남겼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신문 보고서들이 있고요. 이번의 경우의 문서는 그러니까 이제 학살을 증명하는 그런 이제 문서 기록은 그 미중 연합군의 작전 일지입니다. 그래서 중국군이 이제 미군에게 그 작전을 지휘하는 미군에게 실시간 일 단위로 이렇게 매일 단위로 보고를 하는데요. 그 13일 밤 그러니까 등충성이 함락되기 직전인 밤에 성내 시가지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일본군이 성 안에서 조선인 여성 30명을 총살했다는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군 측이 작성한 공식적인 기록과 문서에도 조선인들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됐고 심지어 학살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다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남아있고요. 모든 지역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이 다 학살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런 전장에서 그 일본군에 의해서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조선인 위안부 여성들을 학살한 것이 없진 않다.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앞으로도 더 나오겠죠? 사실 이런 기록들이 쉽게 발굴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김학선 할머니 증언 이후 26년이 지났는데요. 이제서야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서 기록들을 다양한 소스의 문서 기록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이제 내용이 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계속 해야죠. 네, 맞습니다. 계속 좀 애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결국에 큰 두 당이 하나씩 나눠 먹는 그런 선거 결과가 귀결되기 때문에 다당제의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이제 중대선거구의 강점을 이렇게 더 반영하는 3 내지 5인 선거구로 개편하는 문제는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채 정수 조정으로만 이제 귀착됐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는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셨습니다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나 그 3 내지 5인 선거구가 안 된 거는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은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방선거 제도라는 이유로다가
지방에서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유로 사실 제대로 된 명분 없이 네. 이 그 논의조차도 사실은 거부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전국을 이끄는 여당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건 그렇고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이랑 공동교섭단체 하자 그러면 하실 겁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부처의 입장을 밝혔는데 예. 아직 여러 얘기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공식적으로 제한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안의 어떤 좀 민감성이라거나 중요성 때문에 예. 공식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을 전제로 해서 예.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의도 아니라고 보고요. 알겠어요. 예. 네. 제안이 오면은 정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제99주년 3.1절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좀 평가해 보고요. 어제로 끝난 2월 임시국회 이야기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특히 오늘 기념사는 이제 3.1절답게 일본과 관련된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예. 특히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좀 도발적으로 그런 입장을 갖는 일본을 향해서 예. 좀 명확한 우리 입장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본 자세 아래서 독도와 위안부에 대한 일본 태도를 비판했는데 일본은 또 당장 반발했거든요. 일본의 반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직도 제대로 과거사를 반성하고 오지 않다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생각하고 일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45년 8월 10일 이전에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45년 8월 15일 패전 이전에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기념사에서 강하게 말한 건 좋은데 실제로 우리 정부가 지난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이른바 위안부 합의 이걸로 해결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후속 조치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억에는 우리 예산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예산 편성도 지금 안 돼 있고 화해치유재단도 아직 버젓이 그냥 존속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정부의 방침대로 좀 바로 이행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요. 예. 이제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사실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예. 오늘 제99주년 3.1절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좀 평가해 보고요. 어제로 끝난 2월 임시국회 이야기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특히 오늘 기념사는 이제 3.1절답게 일본과 관련된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예. 특히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좀 도발적으로 그런 입장을 갖는 일본을 향해서 예. 좀 명확한 우리 입장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본 자세 아래서 독도와 위안부에 대한 일본 태도를 비판했는데 일본은 또 당장 반발했거든요. 일본의 반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직도 제대로 과거사를 반성하고 오지 않다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생각하고 일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45년 8월 10일 이전에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45년 8월 15일 패전 이전에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기념사에서 강하게 말한 건 좋은데 실제로 우리 정부가 그 지난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이른바 그 위안부 합의 이걸로 해결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후속 조치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10억에는 우리 예산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예산 편성도 지금 안 돼 있고 화해치유재단도 아직 버젓이 그냥 존속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정부의 방침대로 좀 바로 이행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요. 예. 이제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사실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예. 는 아마도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당장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는 협상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지금 정부의 태도로서는 재협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고요.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본과의 잘못된 위안부 협약의 문제점도 뭔가면은 현재 일본 정부가 그걸 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는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또 강력한 입장을 천명하면서 새로운 어떤 합의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현재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합의에 도달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차라리 그냥 두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로 남겨두는 게 낫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속 조치는 뭐 곧 잘 될 거라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당장 그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엔 그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협의도 시작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건 가져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돌려주겠다는 것이고 저는 뭐 일단 그 입장은 올바르다고 보고요. 다만 돌려줌에 있어서 일본이 그러면 어디로 송금해라거나 어떻게 받겠다거나 일본이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당장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는 협상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지금 정부의 태도로서는 재협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고요.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본과의 잘못된 위안부 협약의 문제점도 뭔가면은 현재 일본 정부가 그걸 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는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또 강력한 입장을 천명하면서 새로운 어떤 합의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현재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합의에 도달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두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로 남겨두는 게 낫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속 조치는 뭐 곧 잘 될 거라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당장 그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엔 그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협의도 시작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건 가져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돌려주겠다는 것이고 저는 뭐 일단 그 입장은 올바르다고 보고요. 다만 돌려줌에 있어서 일본이 그러면 어디로 송금해라거나 어떻게 받겠다거나 일본이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10억엔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는 상황을 갖다가 일단은 동결시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갖지 않겠으며 돌려주겠다라는 입장은 이미 천명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돌려보낼 어떤 방도를 찾아야죠. 근데 지금 그 화해치유재단 사무실 직원들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이미 그 10억원에서 계속 지금 나가고 있답니다. 당장 그거부터 중단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는 당장에 중단해야 되고 그것은 뭐 이제 그 비용을 임시로도 다른 곳에서 염초로 해야지 그 지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념사에서 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100년이라는 말을 5번이나 지금 사용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뭐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기본 현 정부 입장이 상해 임시정부의 어떤 그 법통으로 모든 걸 계산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네네. 또 하나 그것이 또 자주 반복된 것은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내년이 100주년이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 100주년의 의미를 좀 강조하면서 많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노회찬 대표께서도 우리 건국의 뿌리를 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잡는 것이 너무도 지당하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거는 뭐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반론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일각에서 여전히 그 뭐 48년 8월 15일 그걸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주장은 사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어떤 역할을 미화하고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 그날 출범했던 이승만 초대 정부 네. 를 이끌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에게 쫓겨난 대통령으로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지 않았습니다. 그 10억 엔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는 상황을 갖다가 일단은 동결시키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갖지 않겠으며 돌려주겠다라는 입장은 이미 천명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돌려보낼 어떤 방도를 네. 찾아야죠. 네. 근데 지금 그 화해치유재단 사무실 직원들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이미 그 10억 원에서 계속 지금 나가고 있답니다. 당장 그거부터 중단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거는 당장에 중단해야 되고, 그것은 뭐 이제 그 비용을 임시로도 다른 곳에서 예. 염초로 해야지 그 지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기념사에서 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봐야 한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하면서 100년이라는 말을 5번이나 지금 사용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뭐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기본 현 정부 입장이 상해 임시정부의 어떤 그 법통으로 모든 걸 계산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네네. 또 하나 그것이 또 자주 반복된 것은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내년이 100주년이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 100주년의 의미를 좀 강조하면서 많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노회찬 대표께서도 우리 건국의 뿌리를 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잡는 것이 너무도 지당하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거는 뭐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반론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일각에서 여전히 그 뭐 48년 8월 15일 그걸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주장은 사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어떤 역할을 미화하고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 그날 출범했던 이승만 초대 정부 네. 를 이끌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에게 쫓겨난 대통령으로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역사를 갖다 이제 복원시키겠다는 그런 대단히 좀 정략적이고, 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우리 역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어떤 개념을 무너뜨리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예, 예. 자, 정치권 얘기로 좀 돌아와서 어제로 이제 2월 임시국회 끝났는데 이미 그 법정 시한도 한참 지난 이 다가올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이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정말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합의 처리를 갖다가 약속했던 자유한국당이 그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법안이 처리된 뒤에 하기로 했던 긴급 현안 질의까지도 앞당겨서 하면서 그 법안 처리를 갖다가 이제 서로 뭐 공개리에 서로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그걸 끝내 이제 그 간사들끼리 가합의해놓고 또다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또 그것이 파행으로 끝나는 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3월 5일 날 이제 그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갖고 처리한다는데 이 여야가 합의한 안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이견은 없으세요? 예, 그 안에는 왜 이견이 없겠습니까? 예, 사실 그 합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네. 근본적인 문제들. 네.
지방 이 선거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광역 선거에 도입하는 문제와 기초 선거에서 2인 선거니까 네. 예, 그 역사를 갖다 이제 복원시키겠다는 그런 대단히 좀 정략적이고 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우리 역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어떤 개념을 무너뜨리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예. 자, 정치권 얘기로 좀 돌아와서 어제로 이제 2월 임시국회 끝났는데 이미 그 법정 시한도 한참 지난 이 다가올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이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정말 국민에게 그 부끄러운 일이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합의 처리를 갖다가 약속했던 자유한국당이 그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법안이 처리된 뒤에 하기로 했던 긴급 현안 질의까지도 앞당겨서 하면서 그 법안 처리를 갖다가 이제 우리 서로 뭐 공개리에 서로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그걸 끝내 이제 그 간사들끼리 가합의해놓고 또다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또 그것이 파행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3월 5일 날 이제 그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갖고 처리한다는데 이 여야가 합의한 안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이견은 없으세요? 예, 그 안에는 왜 이견이 없겠습니까? 예, 사실 그 합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네. 근본적인 문제들, 네. 지방 이 선거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광역 선거에 도입하는 문제와 기초 선거에서 2인 선거구가 결국에 큰 두 당이 하나씩 나눠 먹는 그런 선거 결과가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당제의 현실을 반영해 가지고 이제 중대선거구의 강점을 이렇게 더 반영하는 3 내지 5인 선거구로 개편하는 문제는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채 정수 조정으로만 이제 귀착됐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는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셨습니다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나 그 3 내지 5인 선거구가 안 된 거는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은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방선거 제도라는 이유로다가 지방에서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유로 사실 제대로 된 명분 없이 이 그 논의조차도 사실은 거부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전국을 이끄는 여당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건 그렇고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이랑 공동교섭단체 하자 그러면 하실 겁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뭐 여러 부차례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뭐 여러 얘기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그 제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안의 어떤 좀 민감성이라거나 중요성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의도 아니라고 보고요. 알겠어요. 제안이 오면은 정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영상 최초로 공개돼서 아주 충격을 주었죠. 이 영상을 발굴해서 공개한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강성현 교수 연결합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언제 어디서 누가 촬영한 거죠? 이 영상은 1944년에 그 9월 15일 미군 164 통신 사진중대 사진병이었던 볼드윈이 촬영했습니다. 네. 그 등층의 전투라는 제목의 롤 안에 있던 영상이고요. 네. 저희가 공개한 건 19초짜리 영상입니다. 예.